책방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부부가 이제 책도 좋아하고 책방에 있을 때 그 공간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공간이 주는 네. 힘. 네. 무슨 의미일까요? 공간이 주는 힘. 그리고 요즘 사실 OTT 많이 네. 보잖아요, 사람들이. 네. 선생님도 그렇고 그쪽 분야로 나가는 것도 생각하세요? 어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책이 그냥 책으로만 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네. 건지 네. 아니면 그걸 저희 표현은 윈도우 효과라고 그러는데 네. 다른 미디어로 네. 얼마든지 갈 방향성이 있는지. 물론 확장 가능성은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 쓰는 것들이 그러니까 영화도 책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영화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 혹시 그런 가능성도 생각하셨어요? 쓰면서 그랬던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세계사에 대한 부분들을 역사를 나눠주고 명화도 소개시켜주고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어떻게 확장될지는 사실 장담할 수 있는 영역은 그렇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작가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이게 사람들하고 만나고 콘텐츠가 결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확장될지 지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될지 몰랐죠. 사실 몰랐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확장성은 뭐든지 다 충분히 콘텐츠가 있다.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책에 대해서는 일단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네. 우리 친구들이 코인에 관심이 많아요. 네네. 혹시 그쪽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공부 좀 하셨어요? 네. 좀 전달해 주실 말씀이 혹시 있나요? 네. 역사를 보면은 거기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디지털 코인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지털 코인은 없었는데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 그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 현상을 그러니까 지금은 텔레비전이라는 게 있지만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없었죠. 예. 그럼 과거에는 책이 이런 역할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조되었고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매칭이 되게 되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영역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러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과거에 어떤 것? 화폐가 처음 탄생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은의 기축통화가 그렇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은 은이 기축통화였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모르죠. 왜냐하면 근본위제를 통해 갖고 뭐 달러가 형성됐다 이런 것들만 알지 그렇죠. 역사적으로 세부적으로 그 흐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은 기축통화에서 금 기축통화로 갈 때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겠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즈의 마법사예요. 예, 그렇죠. 여기 다 나와 있는 네네. 겁니다. 그것도 근본위제에서 이제 영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미국이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그 경제 부분이 미국으로 옮겨갈 때, 그렇죠. 그럼 그때도 얼마나 또 많은 그 권력 다툼이 있었. 그렇죠. 저는 피해 보상 문제 때문에 미국의 그 이권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 가져갔던 게 달러와 기축통화라든가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에서 금으로 바뀌고 금에서 또 달러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럼 달러에서 누군가는 또 달러를 무너뜨리고 다른 것으로 또 가려고 그렇죠. 하겠지. 그게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뭐 유럽 연합도 탄생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그렇죠. 부분도 이제 미래적인 방향성으로 나가야지만 아직은 달러가 공고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달러 카르텔이죠, 네. 뭐. 예. 권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도 분명히 카르텔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달러라는 거는 저희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달러를 또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게 아직은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시기는 아닌 거죠. 아직은. 네. 음. 왜냐하면은 그게 인정되는 시간이 오게 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발권력이라는 것 자체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공식적인 힘인 거고. 그건 진짜 권력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권력이 되는 거니까는 달러하고 지금 비트코인 사이에서는 그런 영향력을 막 주고받으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부분이 옮겨가긴 하겠지만은 분명 이거는 근데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패러다임은 아마 그쪽으로 가긴 할 텐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그렇게 통화들이 바뀔 때 보게 되면 큰 변혁들이 계속 있어 왔었죠. 적어도 지금은 그런 변혁은 안 보이네요. 저는 조금씩 보이긴 보이긴. 아, 그러세요? 예를 들면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왜냐면은 네. 금은본위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달러 기축통화도 그렇고 그 전 세계적인 어떠한 큰 사건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보았던 게 사실 중국의 패권이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너무나 이 달러화라는 게 공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는 CBDC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디지털 그 화폐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네. 또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를 사용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냥 막연하게 어쨌든 재밌습니다, 선생님. 네. 디지털 맞습니다. 코인도 결국은 역사 속에서 다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태말 친구들, 제가 조금 전에 아는 척한 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책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게 첫 번째는 책방이 없어지잖아요. 네,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대부분 네. 클릭해가지고 예스24라든지 알라딘 네. 교보문고에서 주문하면은 10% 할인되고 띵동 해가지고 다음날 심지어 당일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책방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뭘지 궁금합니다. 책방은 사실 그 책방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네. 저희 이제 용인에 있는 죽전이라는 지역에서요. 수상한 책방 한스라는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책방 한스요. 네. 책방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부부가 이제 책도 좋아하고 책방에 있을 때 그 공간에 주는 힘이 있거든요. 공간이 주는 네. 힘. 네. 무슨 의미일까요? 공간이 주는 힘. 그 책방에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힐링되고 안정되고 그 안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맞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맞아. 예. 그래서 아이도 워낙 저희 아이는 지금 책 읽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 책하고 있는 것을 저희 가족들이 머무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것도 이제 언제쯤 한번 나중에 은퇴할 때쯤 책방을 한번 시작해 볼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미루지 말자는 생각들을 같이 이제 의견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알아보러 다니면서 이제 책방을 운영하게 된 거죠. 공간이 주는 의미 때문에 이 책방을 딱 연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어떤 정말 큰 계기가 있지 않아요. 아까 예를 들면 선생님 책 쓰게 된 계기가 네. 유럽을 가거나 또는 이렇게 네. 해외를 다니면서 그런 걸 한 것처럼 그런 계기는 혹시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책방이라는 곳은 대부분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건강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얘기하면서 할 때 보면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방에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은 그 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나의 이야기하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런 책의 주제를 교집합이 이루어갖고 공감이 이루어지니까는 이야기 나누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집중이 잘 되죠.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책방이 아니라 음악, 미술을 생각했어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음악 감상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렇죠. 박물관이나 전시회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네. 근데 우리는 왜 책방에서 그걸 안 했을까요? 네. 그거를 갖다 그러면 생각하신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책방이 꼭 책만 있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네. 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책방에 저도 술을 좀 갖다 놨죠. 소주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 와인하고 책하고 같이 있는 책방이에요. 와인 한잔 하면서 책을 볼 수도 있고요. 와인 한잔 하면서 이 책과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재에 와인이라는 시간을 담긴 와인이라는 거는 숙성된 거잖아요. 그 숙성의 시간이 책하고 굉장히 닮아 있더라고요. 야, 그것도 멋지다. 네. 시간이 담긴 선물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 와인마다 또 맛도 굉장히 다르고 다 다르죠. 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책방 안에서 책하고 와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시너지를 너무나 잘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술을 위한 책이 아니라 책을 위한 술로서 그렇죠. 술은 어쨌든 매개체로서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한 매개체군요. 네, 맞습니다. 와인도 하나의 요즘에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와인을 통해서 그 와인 생산지는 어디에서 했냐에 따라서 또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관련된 책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문학 작품에 대한 것들도 그렇지. 그렇고
미술에 대한 부분들도 그럴 수 있고요.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